랭보가 뭔지 아무 배경 지식도 없이 그냥 재현하는 공연이니 재밌나 보다 하고 보러 갔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뭐지? 하면서 계속 봤는데 시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 토탈 이클립스가 랭보 이야기라고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대사를 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시 구절을 대사로 쓴 것 같긴 한데 진짜 뭔 소린지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랭보가 찾은 진정한 시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영화를 보고 시도 읽어보고 그리고 랭보를 이해를 한 다음에 뮤직 한 번 더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토탈 이클립스를 먼저 봤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시를 읽어볼 차례인데 몇 권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완전히 이해는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뮤지컬 랭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871년 그들이 만난 시기인데 랭보가 베를렌에게 편지를 쓰고 만났던 이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보다는 한참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사회적, 정치적 분쟁이 높은 시기였습니다. 다음은 상징주의인데요. 19세기 말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난 예술 문학 사조인데 뮤지컬에서 랭보가 보들레르를 동경하며 베를렌에게 편지를 쓰고 찾아간 것처럼 대표적인 시인은 샤를 보들레르, 폴 베를렌, 아르띠르 랭보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넘어선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고 직접적이지 않고 상징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랭보의 시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 생각났어요. 시를 분석을 해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랭보의 시를 완벽하게 다 이해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어떤 힘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젊은, 치기 어린, 그런데 천재적인 시인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본인이 느낀 바를 강렬하게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이상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뮤지컬 스모크를 관람하고 이상 시인을 이해해 보겠다며 시집부터 덜컥 사서 읽었을 때랑 같은 느낌을 랭보의 지옥에서 보낸 한철에서 받았습니다. 상징주의 이전 고전주의의 시 문학들은 정형화된 형태가 중요했다면 상징주의 시들은 그런 형식의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고 언어의 뉘앙스 그리고 암시적인 표현 등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 구절이 뮤지컬의 대사나 노래 가사로 쓰이다 보니 눈으로 글을 보지 않고 들으면서 바로 이해를 하는 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영화의 도입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라고 하면 뭔가 함축된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쓰인 단어가 무엇을 표현한 건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아마도 현대 시의 면모를 바꾸었다라는 말은 랭보 이후 많은 시들이 그 랭보의 시와 같이 상징주의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랭보의 대표적인 작품은 취한 배, 모음들, 그리고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시 모음집 등이 있습니다. 뮤지컬 랭보에서 모음들은 노래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옥에서 보낸 한철의 가장 앞부분이 랭보의 대사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뮤지컬 랭보를 이해를 하려면 랭보의 투시자를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인이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아가는 투시자가 되어야 한다. 현실과 외관을 넘어서 상상과 미지의 세계로 도달하려 한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뮤지컬 랭보와 영화 토탈 이클립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 뮤지컬을 봤을 때는 랭보와 베를렌이 사랑하는 사이인 줄은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같은 작가로 유대관계가 깊구나 정도였는데 영화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뮤지컬 랭보에서는 두 사람이 시 자체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인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긴가민가 하다가 베를렌이 지은 초록이라는 시가 나오는 부분에서 적어도 베를렌은 랭보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뮤지컬보다는 친절하게 둘이 만난 과정과 둘의 관계가 깊어지는 느낌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랭보가 베를렌을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게 되는 순간까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 그들이 처한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투시자라는 개념이 뮤지컬 랭보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화 토탈 이클립스에서는 투시자라는 개념보다는 두 시인이 사랑이라는 걸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화에서는 랭보의 여동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뮤지컬에서는 들라에라는 랭보의 친구가 이 이야기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들라의 역할이 마음이 더 쓰이더라고요.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단지 두 사람만의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시,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인물이 바로 들라에입니다. 뮤지컬 랭 마냥 밝은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시의 구절들이 대사로 쓰여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제가 뮤지컬 랭보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봤으면 하는 건 랭보, 베를렌, 들라에를 보면서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볼 때는 들라에에게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때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무언가가 있는 랭보 같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랭보가 없으면 자신은 시를 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베를렌에게 공감이 갔습니다. 약간은 어둡고 이해하기 힘든 이 뮤지컬 랭보를 선뜻 추천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랭보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 토탈 이클립스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 그리고 뮤지컬 랭보를 한 번 봤으나 다시 볼 생각은 없었던 사람들에게 꼭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권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뮤지컬 랭보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2월 1일까지 하거든요. 저에게는 이 뮤지컬이 나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해서 더욱 여운이 오래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공연 기간이지만 추천하는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뮤지컬 랭보의 첫 랭보 대사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불행이다. 끝없는 불행의 연속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일까?